신개념 부동산 정보쇼, 재테크의 고수, 놀부도 본방사수하는 부동산 정보쇼, 놀부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준구입니다. TV를 보기만 하는데도 돈 버는 프로그램 놀부쇼입니다. 오늘도 전문가 네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분위기가 화사해요. 아니 본의 아니게 남자 두 분, 여자 두 분 앉으시니까 미팅 분위기가 나요. 손수건 내놔야 되는데. 저희 더 좋은데요, 세 분이신데요. 저희들은 좋은데 여자분들은 손해볼 수 있는 느낌도 있고요. 네, 손자. 다들. 알겠습니다. 오늘 놀부쇼의 주제가 고정이냐 변동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아니 저처럼 융자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아시는 분은 또 아실 거예요. 그죠? 오늘 주제가 바로 모기지에 대한 주택 융자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주택 융자 이야기는 이어가는데요. 주택 융자 결국 남의 돈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거란 말이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전에는 이자가 좀 높았을 때는 변동, 고정 중간에서 고민하시는 분도 있으셨겠지만 지금은 융자 이자율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변동은 거의 없고요. 요새는 이제 고정만 하세요. 30년을 하느냐, 15년을 하느냐, 그게 그렇게 딱 두 개로 나누게 되겠죠. 네. 조사를 보니까 주택 융자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우선 크게 나누면, 그러니까 보통 일반 컨벤셔널 론하고 또 FHA는 나라 정부에서 백업 해주는 그거는 이제 3.5%만 다운해도 되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다운 페이먼이 많이 없으신 분들이 좋아하시죠. 근데 컨벤셔널 론은 뭐 적어도 5%는 다운하셔야 되니까. 네. 네. 거기에 변동 고정 이자율이 있고 그죠? 네, 있는데 요새는 정말 그전처럼 그렇게 이자율이 너무 싸기 때문에 뭐 5년, 7년짜리 있기도 하지만 그렇게 크게 거기에 손님들이 신경을 안 쓰시는 이유가 5년짜리 하시면 재융자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30년짜리를 하시면 30년 동안 계속 걱정을 안 하셔도 되니까 워낙 이자가 싸서 3%대잖아요. 그런 제가 25년 융자를 해봤는데 이런 이자는 없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 외에도 서브프라임, 네. 하이브리드. 네, 그죠? 요새는 그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예, 요새는 이런 게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 이제 없나요? 네, 네. 서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전에는 100% 저희 파이낸싱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한 푼도 넣지 않고 융자를 했었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서프라임 파동 같은 일들이 생긴 거였거든요. 그렇죠. 우선은 돈을 한 푼도 안 넣었기 때문에 그만큼 집을 빨리 놓을 수가 있지 않겠어요? 내가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서프라임 같은 그런 레이트는 거의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사실 조건만 좋으면 집을 사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재테크하시는 분 많이 계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서브프라임 파동 때 정말 많이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러면 이게 개개인마다 다 다르잖아요, 상황들이. 네. 근데 바이어에게 이런 것들은 이 상품이 좋다라고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그 전에 저희가 서프라임 파동, 그러니까 전에 이런 프로그램이 100% 파이낸싱이 있었을 때 우선 레커멘드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투자용. 저는 이 집을 사서 6개월 안에 다시 팔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을 쭉 드리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자가 싸지만 그만큼 원금이 늘어납니다. 지금 내는 페이먼은 작지만 나중에 그 쌓여있는 원금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다 드리고 원하시면 해드렸어요. 근데 맞아. 이제 옛날에 그거 참 많이 예, 했어요. 예. 네, 원금이 쌓이고 페이먼은 대신에 이자만 내는 거였으니까는 굉장히 쌌죠. 네. 그죠? 그러니까 보통 내가 한 3,000불을 내야 된다 그러면 한 1,500불만 내고 집을 그렇죠. 큰 걸 살 수 있으니까 네. 대신에 1,500불은 뒤에 가서 원금이 쌓이는 거.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설명을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았는데 어떤 로운 오피서들은 그냥 페이먼트가 1,000불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100만 불을 융자를 하면서 어떻게 1,000불을 끝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거잖아요. 렌트비 낼 바에 차라리 집 사가지고 집 모기지 낸다. 이게 훨씬 낫다, 그죠? 네. 그리고서는 2년 있다 집을 팔려고 봤더니 한 3만 불씩 올라가 있는 거예요, 원금이. 그건 어디서 하소연도 못하는 부분이.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설명을 안 한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그거를
그거 그대로 받으시고 이렇게 싼 페이먼트로 그렇게 큰 융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바이어에게도 일단은 분들에게도, 문제가 예. 있고 사인을 했으므로 어디다가 할 수 없는 근데 거인데 예전에는 크게 문제가 네. 안 됐던 게 네, 집값이 계속 집값이 올라가니까. 올랐기 그렇죠. 때문에 네, 살 때 어차피 10만 불, 20만 불씩 남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몇만 불 그냥 사실 더 알고 쌓여도 네, 상관이 네. 없다고 사인 생각했던 돈이지만은 거지. 별 네. 신경을 안 쓰고 다들 집을 팔고 다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됐었고요. 나중에 이제 서브프라임 문제가 생기고 난 뒤에는 그때는 문제가 많이 생겨가지고 돈을 빌린 사람들이 은행을 수를 하는 그런 경우도 많았었고요. 그렇죠. 뭐 랜드도 수하고 네, 네. 그래가지고 그만큼 또 보상 받으신 분도 많으시고 그렇게 근데 됐어요. 그거를 근본적으로 저희 사실 저희들과 한글로 된 그 뭐 법률 계약서. 보시면 헷갈리잖아요, 한글도. 많이 근데 힘들죠. 영어로 돼 있는데, 그죠? 그럼 론닥 같은 경우 한 몇십 페이지 되잖아요. 그렇죠. 한 50장. 그거를 그 자리에서 사인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론 오피서 보고 좀 요약 좀 해달라. 서머리 좀 중요한 거. 그럼 론 오피서는 그냥 얘기 안 해도 되고 또 받으시는 분들은 그거 그대로 보관하고 있으면 내가 어떤 처지인 건 알거든요. 그런 적으로 두꺼워도 그런 중요한 거는 그렇죠. 이렇게 설명을 당연히 하이라이트 해줘야죠. 쳐주고 그렇게 예. 다 하면은 서로 나중에 문제가 없어요. 좀 암만 두꺼워도 서머리는 봐야 돼요. 뭐 어떤 분들은 다 읽는 분 있잖아요. 네. 두세 시간 걸쳐서. 예, 한 두 번 손님들이 가지고 나가서 변호사한테 읽힌 적도 있었어요. 그런 분들도 예. 있어요. 이런 건 어떤가요? 뭐 변동이자냐 고정이자냐 이게 뭐 사람들마다 그 케이스마다 유리하게 작용할 때도 있나요? 그렇죠. 암만 해도 제가 투자용으로 집을 사는데 지금 당장은 집을 이제 사서 고쳐서 팔 거라면 매달 페이먼트가 작아야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변동으로 가서 빨리 고치고 빨리 페이먼트를 적게 내고 빨리 이제 집을 팔아서 이제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건데 그럴 경우엔 당연히 변동이 좋죠. 그러니까 만약에 집을 짧은 기간으로 갖고 계실 거면 뭐 1년 정도, 뭐 2년 정도는 변동이 괜찮고요. 그 이상으로 갖고 계실 거면 당연히 고정이 좋죠.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가 변동과 고정의 가장 큰 차이 이자율입니다. 그러니까 변동이 고정보다 이자가 훨씬 낮거든요. 지금 5년하고 얼마 정도 차이 나죠? 한 30년하고 0.5, 0.5, 더 차이 0.75, 나더라고요. 0.5, 0.75 정도 0.75 보시면 돼요. 이렇게 예, 많이, 그 정도. 이자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내가 이 집에서 오래 살 게 아니다. 애 학교 끝나면 갈 거다. 투자해서 갈 거다. 그럼 굳이 비싼 고정을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제가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이제 한 3년이면 대학을 간다. 난 3년 이상은 안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변동으로 가시는 게 좋겠죠. 그게 잘은 모르는데 저희들 선배들이나 저희들이 보면 고정 변동 따질 때 제일 먼저 뭐 물어보면 몇 년 사실 겁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네. 5년에서 7년 사이 살면 그냥 변동 가셔도 된다고 그래요. 네. 지금 아까 짧은 기간이면은 변동으로 네. 가는 게 낫다고 하셨는데 5년에서 네, 5년, 7년을 보통 왜냐하면- 고정이 아니라 변동이라고 얘기를 네, 하죠. 네. 왜냐하면 고정으로 친다 그러면 30년하고 15년으로만 그렇죠. 있지만 변동은 30년 상환이긴 하지만 5년만 고정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시면 고정 / 변동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네요. 변동을 가장한 고정인 거. 5년까지는 고정이고 네. 5년이 네. 지나는 그 25년 다음 날부터는 변동으로 바뀌는 그렇죠. 거예요. 약간, 5년 고정, 25년 변동 이렇게. 네. 약간 결혼 생활과도 비슷하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그렇죠. 아, 저 신혼생- 5년 신혼, 25년 감옥. 아니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지금 저는 정말 모르니까 차라리 전문가를 맡겨서 편안하게 그냥 하는 게 낫겠다. 근데 제 돈이다 보니까 이 전문가가 확실한지도 잘 모르겠고 은행 브로커가 더 나을까? 정말 많이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은행이냐 융자 브로커냐. 그렇다면 양쪽으로 가보셔도 되죠. 우선은 당장 결정해야 될 게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 죄송하지만 많은 분들이 집을 먼저 보세요. 제가 볼 땐 집보다는 융자를 먼저 알아보셔야 돼요. 내가 과연 얼마만큼 융자를 받을 수 있을까? 그래야 내가 이만큼 다운할 거니까 이만한 집을 살 수 있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집만 먼저 보시고 나중에 융자하시려면 힘드니까 우선 융자를 먼저 알아보시는데 리테일 뱅크도 가보시고 뭐 많잖아요. 체이스도 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있고 워스바고도 있고 그리고 또 저희 같은 모기지 브로커들도
뭐 한인업소를 보면 많잖아요. 그 중에서 몇 분 전화하셔서 알아보시면 저는 제가 부동산을 하니까요. 부동산 하시는 분한테 레코멘드 받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당연하죠. 익스피리언스가 있으니까 부동산도 알고 융자도 예. 어느 정도는 압니다. 그러니까 아주 막 디테일한 거는 모르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이게 고정이 뭔지, 그다음에 이자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그렇죠. 있으니까 네. 필터링이 한번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내가 찾아간 부동산 하시는 분이 필터링이 돼서 융자 하시는 분하고 같이 이렇게 가게 되면 훨씬 순조롭게 순항을 할 수가 있는데 혼자 여기저기 쫓아다니시게 되면 다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모르고 쫓아다니는 거라. 왜냐하면 융자가 네. 안 되면 저희 딜도 깨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간혹 문제가 생기는 게 손님이 융자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실 손님 거의. 중에 한 반 이상은 꼭 문제가 생기더라고. 반 더 아, 되는 네.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저하고 같이 아시는 분을 선택을 해가지고 같이 가자고 저는 항상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이제 이게 융자 하시는 분은 손님이 융자가 퀄리파이가 되는지 보지만 우리는 융자 에이전트가 퀄리파이가 되는지를 그렇죠. 보는 거거든요. 예. 맞아요. 네,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네, 네. 같이 가는 거니까요. 그렇죠. 야 이게 내가 얼마를 벌어야 되겠다 계산도 하기 전에 머리가 막 복잡해지고 이 계산에 대한 거는 제가 저희가 다음 주에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리하는 의미에서 융자 상품 선택할 때 꼭 요거 하나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라고 주실 수 있는 팁이 있으시다면. 글쎄 그 우선 자기가 그 가족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얼마나 살 건지 또 얼마나 페이먼 할 건지 해서 두 가지로 기간적으로는 내가 15년 갈 거냐 30년 갈 거냐 즉 저 집을 내가 계속 킵하고 싶으면 15년 가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변동으로 갈 거냐 고정 그러니까 5년 고정에 15년 아니 5년 고정에 25년 변동 갈 거냐는 그건 내가 이 집을 한 5년 뒤에 팔 거다 혹은 내가 애들 학군 때문에 이사 갈 거다 그런 거 미리 따져서 그렇게 해야지 아마 그 이자가 차이 나니까 네. 자기가 이득을 볼 수 네. 있어요. 무조건 되게 이제 이웃집 아저씨들은 30년 고정 가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은 또 따져봐야죠.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이웃집 아저씨니까. 이웃집 아주 저 구역 예배 끝나고 이웃집 아저씨 만나고 아주 머리 아파요. 사실 주변 분들이 사실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 뭐 상담하잖아요. 근데 전문가는 아닌데 이분은 네. 그죠? 근데 좋은 소리 별로 안 하시죠. 알겠습니다. 예, 고민되시죠? 저 같은 경우는 융자 상품에 대해서 융자 브로커만큼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항상 저는 융자 브로커 하신 분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최선의 그 선택을 하시라고 저는 권해주고 있어요. 전문가를 만나라. 예. 네. 저는 우선은 요새는 크레딧 스코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좋은 이자율을 받으시려면 740은 넘어야 불이익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선 크레딧을 먼저 체크해보고 만약에 고쳐야 될 게 있는 부분은 고치고 뭐 무슨 만약에 페이해야 될 게 있으면 페이하시고 또 빚이 또 많으면 스코어가 낮아요. 그러니까 또 크레딧 카드 빌도 조금 내려주시고 그래서 740 이상으로 하시면 훨씬 좋은 이자율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융자 상품이라기보다가는 이제 내가 융자를 더 많이 받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다운을 더 많이 하는 게 유리한지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딱 네 분 말씀 드리니까 옆집 아저씨가 제일 와닿는데 옆집 아저씨를 뭐 이렇게 그 얘기만 듣고 전문가를 찾아서 좋은 정보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재밌고 유익한 정보들 재밌는 얘기 나눠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정이냐 변동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오늘 좀 해결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HNS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다시 보기 가능하시고요. 의견이나 질문사항 있으시면 저희 SNS와 그리고 전화 주시면 저희가 프로그램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TV를 보기만 해도 돈 버는 프로그램 놀부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